예. 네, 안녕하세요.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한 호호 미니게임 만들기의 이용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면 저는 이용상이고요. 사내에서 영어 이름 윌리를 쓰고 있습니다. VS 크리에이티브에서 이제 개발을 책임 맡고 있고요. 메일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혹시 파이어베이스라고 기존에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이번에 구글 I/O 가서 이제 발표를 보지는 않았고요. 거기서 이제 그 보고 오신 분의 얘기를 듣고 이제 알게 됐어요. 찾아보니까 파이어베이스 회사는 처음에 채팅 서비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이제 다기종 간에 멀티플랫폼 간에 채팅을 간단하게 붙일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걸 이제 게임 회사들이 직접 사용하는 거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채팅에 메시지를 전송을 안 하고 그 게임 데이터들을 서로 전송을 해주면서 뭔가 게임 간에 실시간 동기화하는 데로 서비스를 많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이런 거를 발견하고 나서 이쪽을 좀 더 포커싱해서 이쪽을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됐고 나중에는 구글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어베이스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유저 오스티케이션, 스틱 호스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백엔드 서비스 써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로그인 관련된 거,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된 거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세 가지 기능을 여기서도 똑같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전에 파스라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파스를 쓰고 있는데 트래픽이 좀 많을 경우에 비용적인 이슈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아마존이나 다른 데도 다른 서비스를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파이어베이스도 한번 있는 김에 어떤가 해서 한번 조사하는 겸 스터디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나머지 두 개, 이제 아래 두 개 있는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들이 제공해주는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파이어베이스의 가장 강점이라고 하면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고요. 중요한 점은 싱크 데이터를 NoSQL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데이터는 JSON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JSON에서도 키밸류 타입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 키밸류 타입으로 저장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나중에 이제 어레이를 쓰시거나 하실 때는 아마 약간 불편함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Synced or Connected Client Real-Time, 그러니까 접속만 돼 있다면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가 동기화가 싹싹 되고요. 이 Connected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유료화 정책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기본 프리플랜을 하시면 아마 50명까지 동접이 가능하고 51번째부터는 커넥트가 에러가 떨어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커넥션 수가 많아질 경우에 유료 서비스를 써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구글 I/O 발표 때 같이 블로그에 이제 공식 블로그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앱이 이제 네트워크 모바일 특성상 오프라인으로 내려갈 일이 굉장히 빈번한데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됐을 때도 동기화가 된다라고 이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마 그 블로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프라인이 되었을 때 해당 데이터들을 로컬 스토리지에 다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컬에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인터넷이 연결되면 그동안 쌓여있던 거를 하나씩 다 처리를 하면서 동기화를 알아서 맞춰주는 점입니다. 보통 이제 네트워크 하는 경우에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스스로 개발을 해서 안 될 경우에 SQLite나 이런 걸 써서 로컬에 저장을 해서 이제 따로따로 수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편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게임의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부가적인 것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기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요. 지금 영상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될 텐데요. 저 이제 두 개의 디바이스에서 저 발표자가 그러니까 오른쪽 디바이스에서
저 그림판처럼 손으로 이제 하이라고 씁니다. 하이라고 쓰면은 거의 사람이 쓴과 동시에 왼쪽에 있는 디바이스에도 똑같이 그림이 이제 그려지고요. 아마 이런 거는 뭐 구글 닥스나 이런 거 협업 툴 써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시에 같은 한 바운더리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그게 되게 편하게 될 정도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의 특징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한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데이터를 키밸류 방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어레이로 그러니까 배열로 되는 데이터를 그쪽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것조차 그 배열의 인덱스 0, 1, 2, 3, 4를 그대로 키로 가지는 키밸류 방식으로 저장이 되고요. 왜냐고 하면은 이제 해당 블록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저런 푸, 바, 바즈 이게 세 가지 데이터가 들어있을 때 세 명이 동시에 접근을 해서 뭐 값을 이동하고 지우고 수정하고 하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인덱스 값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은 값을 이동했을 때 인덱스가 바뀌었는데 다른 클라이언트에는 동시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원치 않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데이터를 실수로 지우게 된다거나 그래서 여기서는 어레이를 저장하더라도 키밸류 방식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그냥 당연히 키밸류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데이터 리미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키 이름을 지정할 때 밸류에 대해서는 사실 데이터 제약이 크게 없는데요. 키를 지정할 때는 길이가 768바이트를 넘으면 안 되고 그 제이슨 데이터 트리 구조상 뎁스가 32레벨을 넘게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니코드 캐릭터에서 해당 특수문자 몇 개를 쓸 수 없는 점 제외하면은 크게 제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이어베이스를 이제 아이폰, 안드로이드, 웹 세 가지에서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안드로이드를 실제로 적용하는 거는 방식은 일단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그래들의 혹시 요새 다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쓰시나요? 혹시 이클립스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직? 네, 웬만하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들로 하면은 간편하게 이제 SDK를 추가할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토에 이제 당연히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 관련된 퍼미션 한 줄 추가하시면 되고요. 액티비티에도 이제 온크리에이트 할 때 코드 한 줄 추가하는 걸로 파이어베이스 셋 안드로이드 컨텍스트에서 저걸 추가하는 것만으로 일단 파이어베이스를 앱에서 안드로이드 앱에서 구동 가능하게 설정은 다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제 사용하는 예시인데요. 객체를 파이어베이스 뉴해서 생성을 합니다. 저 뒤에 들어가는 경로는 이제 회원가입하시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때마다 이제 생기는 이름인데요. 저 닥스 이그젬플스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씩 만드실 때마다 그 이름이 저 부분에 들어가고요. 뒤에 이제 firebase.io.com까지는 이제 기본 URL이고요. 뒤에 이제 저 .com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이슨 데이터의 제일 최상의 루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 안드로이드 세이빙 데이터, 파이어베이스 뭐 블로그, 파이어블로그 하면은 그 하나씩 이제 제이슨 데이터의 레벨 뎁스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유저의 뭐 특수 계정, 어카운트 몇 번에 뭐 스코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만 지정해주면 알아서 뎁스 따라 패스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어베이스 객체가 처음에 저렇게 생성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필요한 뎁스로 좀 더 내려가서 그쪽에 있는 데이터만 관리하고 싶으면은 아래와 같이 차일드에서 직접 이름을 줘서 이렇게 한 뎁스씩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서버에 저장하는 과정인데요. 알그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밸류 타입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시맵을 써서 뭐 이름은 앨런 튜링이고 생년월일은 1912년을 가지는 사람을 만들어서 저 유저스의 하위로 놓고 셋밸류를 하시면은 저 아래 볼 수 있는 것처럼
유저스로 해서 저렇게 제이슨 데이터 형식으로 바로 저장이 됩니다. 반대로 이제 값을 가져오는 부분의 코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통 다른 서비스에서 서버에서 만약에 값을 가져온다 치면은 뭐 커넥션을 연결해서 허리문을 날리고 해당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은 그거 한 번으로 끝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보니까 그 싱크 기능 실시간으로 이제 변경된 걸 노티를 받아야 되는데 한 번 커넥션에서 뭐 쿼리를 땡긴 것만으로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클라이언트에서 점수가 바뀌었는데 그거를 내가 실시간으로 받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 안드로이드에서 쓰듯이 애드차일드 이벤트 리스너를 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서버 커넥션을 애드차일드 이벤트 리스너를 달면은 이제 상대방 값이 변경이 되더라도 나한테 이렇게 콜백으로 리스너 방식으로 값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랭킹 뭐 실시간 랭킹 같은 거를 제작을 했었는데요. 만들 때 보면은 처음에 점수가 제일 높은 상위 5명 이렇게 쿼리를 보내면은 저 onChild added하고 onChild changed가 5번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상위 5명의 리스트를 쭉쭉 넘겨주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다른 유저들이 점수가 변경이 되면은 변경이 될 때마다 그러니까 해당 5명에 한해서만 changed가 되면은 체인지된 새로운 스코어 값이 내려오고요. 만약에 6에 있던 사람이 점수가 올라서 5위를 치고 올랐어요. 올라오게 되면은 리무브드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5위 있던 사람이 제거가 됐다고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새로 에디드 되면서 6위 사람이 5위로 올랐다라고 또 콜백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기존에 있던 로컬에 있던 데이터를 지우고 넣는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쿼리 방식인데요. 일반적인 뭐 SQL문 쿼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order by에서 이제 키를 가지고도 정렬을 할 수 있고, 그 내가 이제 하위 차일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특정 스코어 가지고 정렬을 하고 싶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그냥 점수 갖고 이제 정렬을 해서 상위 탑5를 갖고 싶다 이렇게 하고 쿼리를 날리게 되면은 여기 파이어베이스에서 로그를 찍어줘요. 해당 쿼리가 이제 키가 아니라 밸류를 가지고 내가 정렬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인덱스를 거세요라고 이제 로그가 알아서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덱스는 파이어베이스 대시보드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룰즈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에 대해서 설정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는 뭐 리드를 할 수 있냐, 라이트를 할 수 있냐. 보시면은 오른쪽에 룰즈라고 이제 있죠. 지금 true라고 돼 있으면 그냥 아무나 접근이 가능하게 다 오픈이 돼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는 이제 뭐 유저나 뭐 권한에 따라서 접근이 가능하다 안 하다를 온오프로 다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아마 처음에 설정하실 때 보셨겠지만 특정 키를 뭐 입력해서 해당 앱에서만 접근을 한다라는 그런 인증 과정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보통 다른 서비스라면은 그 특별한 그 서비스에 대한 키를 줘서 내가 내 서비스, 내 데이터베이스에만 접근 가능하게 설정을 하는데 여기는 그냥 아까 URL만 입력하면은 다른 서비스에도 그냥 아마 접근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룰즈를 통해서 데이터 접근 뭐 라이트를 아무나 쓸 수 없게 잘 조절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마 기존에 이제 그냥 환경 데이터베이스만 쓰시던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막 뭐 데이터를 이제 잘 정렬을 해놓고 정비화도 잘 해놓고 뭐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다 보면은 막 조인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건 약간 NoSQL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약간 그런 기능은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실제로 이제 NoSQL을 많이 써보신 분들이라면 뭐 그런 거에 좀 익숙하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환경 데이터만 쓰다가 이제 이걸 해서 조금 처음에 좀 어려운데 얘네 어차피 뎁스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깊게 따로 이제 뭐 정비화를 해서 따로 테이블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네, 그런 방식으로 넣어서 굉장히 트리를 좀 깊게 써서 차라리 데이터 중복이 되더라도
그런 방식을 쓰는 거를 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이어베이스가 이제 회사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는 좀 사실 좀 됐고요. 근데 아마 구글에서 이제 아마 하고 그 서비스 한 지는 오래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러리는 이제 서드 파티가 사실 써보면서 생각보다 뭔가 많지 않구나라는 걸 좀 느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는 거는 그냥 지오파이어라고 이제 위치 기반 지원을 해주는 기능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로케이션 이제 지역 관련 서비스 하는 앱을 만들다 보면 이제 좌표가 필요한 일이 많아지고요. 그러면 해당 좌표 안에서 뭐 반경 몇 킬로 이내에 있는 유저들을 땡겨오고 싶다 이런 쿼리를 날려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 쿼리에 대해서 어떻게 수식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오파이어를 쓰게 되면은 해당 좌표 그리고 범위 레인지를 주면은 알아서 해당 범위에 있는 쿼리를 가져올 수 있게 쿼리 기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파일 형식을 지원하지는 않고요. 검색을 해봤는데 그 파일을 바이너리로 그냥 스트링 바로 인코딩 시켜서 저장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고요. 큰 파일이라면 당연히 그냥 아마존 S3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제 제가 기존에 파스도 쓰고 이제 이거랑 쓰면서 약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 가지를 쓰다 보니까 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체로 이제 백엔드 서비스로서 혼자 얘만 써도 괜찮을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여러 가지로 뭐 부족한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파스 같으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서버에서 그러니까 서버에서 뭔가 기능을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뭐 돌리는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뭐 데이터가 저장될 때 저장되기 전에 따로 자바스크립트로 기능을 하나 펑션을 만들어서 밸리데이트 체크나 아니면은 저장된 이후에 다른 푸시를 보내거나 그런 기능 같은 게 아직은 이쪽에는 많이 없고요. 그래도 블로그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올해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SNS나 아니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메일 보내는 등의 기능도 추가할 거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호호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안드로이드, 아이폰 둘 다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날씨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날씨 어플리케이션 이제 캐릭터 호호라는 이제 귀여운 물방울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 기반으로 하는 날씨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그거를 만들다가 제가 이제 파이어베이스 스터디 겸 뭘 만드는 게 좋을까 하다가 혼자서 이제 그러면 간단하게 미니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회사 일과는 별개로 혼자 만들다 보니까 기획자한테 기획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고 디자이너 요새 하도 캐릭터 그리느라 바쁘거든요. 그래도 뭔가 그림 더 그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 혼자 하고 저 혼자 막 리소스도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 회사 기본 일 외에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까 하다가 기존에 제가 옛날에 어떤 미니게임들 많이 찾아보다가 기존에 있던 미니게임들 중에 그냥 괜찮은 걸로 하나 참고해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프로토타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왼쪽에 이제 화면인데요. 오른쪽에 이제 버튼들이 있으면은 아래 이제 투 버튼을 가지고 해당 버튼과 맞는 버튼을 눌러서 맞추면은 점수가 쌓이는 방식이고요. 틀리면은 이제 0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랭킹이 있고요. 실시간 랭킹 부분을 이제 서버에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랭킹이 바로 변경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 디바이스에서 점수를 쌓고 있는데 다른 디바이스에서 내 점수가 올라가는 게 실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로 이제 여기 발표용으로 원래 혼자 만들고 원래는 출시까지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대충 아무래도 혼자 만들다 보니까 약간 퀄리티 면이나
게임성 부분이나 부족한 게 많아서 이제 회사에 가서 이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좀 만들고 있다. 그래서 보더니 한번 근데 어쨌든 지금 이걸로 내놓기는 너무 그래서 조만간 한번 잘 다듬어서 기왕에 내놓을 거면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모습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드로이드, iOS 버전으로 곧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캐릭터가 저희 호호 캐릭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더울 때 이제 시원하게 놀고 있는 호호 캐릭터입니다. 네, 저 이거 이제 발표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많은 자료 참고했고요. 구글 I/O 이제 정식 영상이 저기 유튜브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아마 되게 거기가 이제 직접 만드신 분들이 발표한 거기 때문에 더 설명도 잘 해주고 있고 더 내용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버스 BOS 크리에이티브에서 계속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뽑고 있습니다. 저희 호호 탈인형도 쓰고 같이 최근에 저희가 록시땅이라는 업체하고 이제 화장품 업체하고 제휴를 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앱을 까시고 록시땅 매장에 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록시땅 샘플 같은 것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오토 다른 업체들하고 잘 연계해서 제휴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많은 개발자와 디자이너 분들 메일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